오시고 이 공사장이라서 차들이 많이 왕래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쪽으로 좀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미래통합당 반여, 반송, 재송, 김미애 후보 출정식을 여러분들의 환호와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거사무장 황병구입니다. 오늘 김미애 후보 출정식 행사에 참석해 주신 선거운동원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식 선거운동 첫째 날입니다. 13일 동안 반여, 반송, 재송 지역 곳곳에서 미래통합당 김미애 후보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국민 의뢰는 야외인 관계로 제외하고 바로 본행사 시작입니다. 저 지금 예비 고차가 오거든요. 조금 저기 옷을 좀 비켜주십시오. 예, 잠시만요. 예. 자, 길을 좀 튀어주십시오. 길을. 저 차 오시도 길을 좀 튀어주십시오. 예. 예, 그러면 미래통합당 해운대구을 당협 김미애 후보 선대위원장이신 백성기 전 부청장을 모시고 인사 격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백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뵈우니까 눈물 겹도록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로 당당하게 나선 김미애 후보, 여러분들 믿음과 신뢰가 갑니까? 제가 오늘 왜 하필이면 이 장소에서 선거 첫날 첫 시간을 가지는지 아마 본인께서 의미 있는 얘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왜 이 장소에서 하실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지요? 저도 후보자의 지금까지 쭉 50여 년간을 살아온 활자취를 제가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아마 자기 가슴에 엉어리가 진 그 무엇이 있기에 오늘 이 장소에서 첫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아마 김미애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기 전에 우리 변호사회에서 그래도 부산에서 인정을 받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청 법률 전문 변호사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몇 년, 수년 전부터 우리 해운대구에 관한 수업은 차곡차곡 확실하게 준비된 국회의원 후보라고 제가 감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아마 이 지역은 여러가지 제2센텀이라든지 아주 막중한 일들이 앞으로 많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반야일사동 교량도 거의 중단 상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2센텀이라든지 반야일사동 교량 연결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일들을 확실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김미애 후보, 정말로 우리 반여동은 김미애 후보, 해운대에서는 축복받은 후보를 맞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이따가 후보자의 말씀을 듣고 제가 선창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김미애라고 소리 질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손을 불끈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해운대를 책임질 사람 김미애, 김미애, 김미애. 대한민국을 책임질 사람 김미애, 김미애. 뭐 연습 안 했는데 잘하시네요. 예? 이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 김미애, 김미애, 김미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은 여성 신화의 주인공, 부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공정사회로 이끌어 주실 김미애 후보자의 출정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이원 김미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 온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이 해운대구 반송, 반야동, 제송동 주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김미애 다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하루에 수차례 가슴 복받쳐 오르는 그런 감정의 기복을 느낍니다. 제가 여기 이곳에 35년 만에 섰습니다. 옆에 보이는 반여동 태강산업은 17살 김미애가 학교 다닐 버스비가 없어서 차비만 들고 살기 위해 찾아온 곳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는 그 17살이 저곳 태강산업에 들어가서 3교대 방직 공장을 다녔고 기숙사에서 지내며 나머지는 산업체 학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게 꿈이 있었겠습니까? 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너무 우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3교대 방직 공장에서 밤 10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6시까지 일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망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봉제 공장을 다녔고 10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20대를 이것저것 하면서 돈을 모으고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선 돈을 모으자. 그리고 다시 공부하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에 모은 돈 1,500만원, 대출받은 1,500만원, 3,000만원으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죽을 똥 살 똥 이랬습니다. 어떻습니까? 6시, 7시에 일어나서 카트 끌고 부전시장 가서 장 봐와서 식당 준비를 하고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0만원 모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반 공부해서 29에 동아대 법대 야간에 갔습니다. 그 학교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고자 했습니다.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공부해서 주야간 전체 수석을 하면서 학교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받고 기숙사를 제공받고 책값까지 제공받으면서 공짜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루에도 수차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니 모든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 주워서 쓰레기통에 담을 만큼 칠판에 판서된 그거 제가 다 닦았습니다. 어떻게라도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고 하루라도 빨리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제 모교에 받은 은혜를 갚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4학년 때 1차를 합격하고 그 다음에 사법고시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게 2002년입니다. 저는 제가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저 혼자가 아니라 정말 초라하고 남루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이웃이 계셨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2005년 제가 대출받아서 변호사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요? 한 분 한 분을 제 어머니, 아버지, 제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제 돌아다 봤습니다. 제 변호사 15년 동안 여러분 국선 변호인 아십니까? 국선 변호인 아시죠?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서 국가가 도와주는 국선 변호인. 제가 제 변호 업무를 하면서 국선 변호 사건을 몇 건 했겠습니까? 무려 762건이었습니다. 저도 놀라웠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할 때도 지금처럼 열심히 살았습니다. 밤 12시까지 일했고 주말도 없이 했습니다. 그 어려운 분들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내 엄마가 생각났고 내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마지막 손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한 건 한 건을 저는 일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 결과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도 변호사법 제1조 1항에는 변호사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옹호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겁니다. 사회 정의를 구현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험, 제가 무슨 경험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 일만 한 게 아닙니다. 부산시 행정심판위원을 했고 부산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을 했고 부산시 인사위원을 했고 부산경찰청의 집회시위 자문위원장을 했습니다. 해운대구청의 공훈변호사를 했고 해운대구청의 공직자윤리심사위원장을 했고 정책자문을 했습니다. 구석구석 제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모든 요소에 경험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교육, 행정, 복지, 이 법률 전문가죠. 국회의원이 여러분 뭡니까? 입법기관이죠. 하나의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동네 변호사를 넘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적 통일을 이루어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저는 수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지금 마음을 잃지 않을까? 제 아이를 보고 다짐합니다. 아이가 엄마가 자기랑 놀아줘야 됩니다. 아직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 그렇지만 엄마는 너와 너의 친구들 그리고 네가 낳게 될 딸, 아들 이들을 위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지역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85년 86년에 있었습니다. 그곳과 여기는 달라진 거라고 아파트 들어선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영강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재송동, 반송동, 반여동 어떻습니까? 문화예술, 향유할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영화관이 있습니까? 미술관이 있습니까? 해운대구청에 해운대구가 자랑하는 12경에 우리는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구청장님 계시지만 제가 돌아다녀 보면서 참 많은 일을 하셨다는 걸 제가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이 그 역할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래도 미래로 나아갑니다. 센텀 2단지가 있죠. 저거 누가 처음 시작했습니까? 누가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수당의 과거에 서병수, 배덕과
이런 선배 국회의원들이 지정한 거 아닙니까? 2017년 3월에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했고 4번 유보되었습니다. 이번에 조건부 해제 결정이 났죠. 이것도 저는 힘을 모아서 잘 조건을 이행해야 되고, 또 앞으로 여기에 어떤 게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저 혜택을 골고루 향유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될까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이 아니라 10년, 20년, 50년 뒤에 이 지역을, 먼 미래를 보는 눈도 저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지역의 인구 유출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결과가 학교 2곳이 폐교가 되었습니다. 반송동에 한 곳, 반야동에 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은이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30, 40대 젊은 가족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자리가 없습니다. 주거 환경이 나쁩니다. 교육 환경이 나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꾸면 됩니다. 여기에 좋은 일자리를 넣어주고, 여기에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환경을 개선하면 다시 찾아오겠죠. 그래서 저는 꿈꿉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부터 어르신의 손잡고 어린아이를 손잡고 가는 그 모습을 꿈꿉니다. 우리 모두 어우러져 사는 해운대 을을 꿈꿉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보면은 대표적인 공약 4개가 있습니다. 제2센터 완성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사람 찾아가서 부탁만 하나?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 부탁하는 거, 도와달라는 거 기본적인 일이고요.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충실히 넣을지는 전문가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5년 변호사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구석구석 바닥부터 다져온 사람입니다. 교육, 행정, 복지, 부동산, 공동주택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밤잠을 줄여가면서 연구했습니다. 그것이 저는 이때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은 모든 열정을 이곳에 쏟아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반야 1사동, 반송동, 반야 2, 3동과 조화를 이루는 이 지역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미래인재개발원을 유치하겠습니다. 말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된다고 하죠. 어떻게 대비합니까? 아이들을 대비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쓰임받는 인재로 키워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창의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고, 외국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곳의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즘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애들 뛰어놀기가 쉽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이 심각하죠. 애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 온 가족이 자연원으로 돌아가서 흙에서 놀 수 있는 꿈의 놀이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우리 정서가 정말 과거에 정많은 대한민국 그런 정서를 다시 고취시키는 그런 저는 계기가 될 것이고, 서로 손잡고 화합하는 그런 계기도 될 거라고 봅니다. 자연 속에서 놀면서 아이들이 더 큰 꿈을 저는 꾸고 나아갈 것이라고 여깁니다. 또 하나, 제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개발도 지역 주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거창한 이유를 대더라도 지역 주민을 외면한 거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구센텀 CI 부지고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그런 개발이 되도록 지역 주민 참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 외 각 동별마다 정말 생활 속에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그런 공약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주십시오. 저 17살 공장에 다니는 김미애가 29에 대학을 가고 34세에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고 지금
이 자리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섰습니다. 저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과 함께 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저 아시죠? 저 결혼 안 했습니다. 선거운동 해준 신랑 없습니다. 선거운동 해준 엄마 아버지도 없습니다. 시엄마 시아버지도 없고요. 돌봐야 되는 10살 애, 올해 고등학교 졸업한 상태에 있는 우리 조카, 또 반은 돌봐야 될 중학교에 가야 되는 조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 키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제 신랑이고 여러분들이 제 엄마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 언니 오빠의 딸이자 동생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동네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당당하게 서서 이 지역의 문제를 대한민국의 문제로 끌어올려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국회의원을 맞이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는 제가 구석구석 아직 다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저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입양 가족도 있고 고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열렬히 지지해 줍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대한민국 국민을 제 가족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정말 더 낮은 자세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더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13일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저를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만들어 주십시오.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성신화 미래가 미래다. 자, 4.15 총선의 필승과 압승을 할 수 있는 힘을 다 같이 한번 큰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환영해 드립니다. 잠시 좀 뒤로 전체 우리 앞에 계시는 분들은 전체 뒤로 돌아서세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셔서 국제신문에서 좀 뉴스 취재가 왔으니 사진을 한 번 찍고 손을 좀 흔드는 모습을 찍겠습니다. 피켓은 좀 낮추세요. 피켓은 뒤에 우리 후보님 안 보입니다. 되겠어요? 조금만 뒤로 오십시오. 예. 자, 빨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피켓 내리시고, 자, 피켓 내리시고, 2번. 자, 후보님도 손을 같이 흔들어서, 자, 2번으로, 자, 사진 찍습니다. 이번 진미에 밴드에 책임질 미래가 왔어요. 김미애 민족한 이번 김미애 공정한 대. 예, 감사합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서 주십시오. 다시 원위치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속히 좀 빨리 마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15 총선 압승을 위하여
구호 지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의원님들 앞으로 좀 오십시오. 그냥. 구의원들 모두 앞으로 오십시오. 사랑하는 해운대 구민 여러분, 여기는 우리 해운대 을지역의 5분의 구의원입니다. 이분들이 저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석구석 어려움들을 풀어드리는 분들입니다. 우리 함께 애써주시는 5분의 구의원들께 여러분 같이 응원해 주시고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각 동마다 이분이 김미애라고 여겨주시고 함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4.15 총선 필승과 압승을 위해서 구호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제창은 우리 선대 본부장이신 재정열 본부장님께서 구호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전 글자를 크게 마지막 부분 끝나면 김미애 3번을 여러분들은 외치는 겁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먼저 힘이 납니다. 우리 40월 날 우리 김미애 후보를 꼭 국회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힘찬 구호로 했으면은 여러분들은 김미애라는 후보의 이름을 3번 힘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후보 누굽니까? 김미애! 제 목소리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후보는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자, 우리 미래가 미래입니다. 꼭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고 앞서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전체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 뒤에 현수막을 지금 사진 찍으려고 있거든요. 해강산업 배경을 해서 사진을 찍겠습니다. 자, 전체 이동해 주십시오. 예.